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조금 크게 1% 정도 하락했지만 큰 것도 아니죠. 요즘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약보합 정도로 끝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상승 전환했고, LNF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했지만, 마이너스 한 종목들은 많이 있지만 하락폭에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소폭 하락 정도로 마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이런 소폭 하락 마감을 좋아해야 할 정도로 지금 장의 그런 센티멘트가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좀 재미있는 현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이 배터리 섹터가 워낙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제 손절하시는 분도 있고 익절 하시는 분도 있고, 이 배터리 섹터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좀 덜 하시려고 혹시 이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때는 항상 제가 느꼈던 거는 구독자가 이탈을 합니다. 그래도 저도 많지는 않은 구독자지만 이탈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 3%를 보면서 이제 많이 보실 텐데, 3% 같은 경우도 이 주식 상승기에 맞물리면서 대부분 막 이렇게 많이 참여했다가 이제 또 막 하락기가 오면 또 다시 빠지고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개인들은 항상 뒤늦게 움직여서 오르면은 뒤늦게 많이 보고, 또 이미 내리면 또 뒤늦게 또 안 보고 이런 현상이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에서 항상 계속 참여를 하셔야 된다. 이제 내렸다고 떨어져 나가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에 대해서 간단히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단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와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스타일이어서 일부 비중 조절만 할 뿐, 이렇게 단기 투자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15억이라는 큰 돈의 수익도 얻었고, 차트 투자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여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제가 싫어하는 그런 선동하는 방송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기술적 투자에 의한 차트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반 개미 투자와는 분명히 다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투자 일기도 쓰고 있고요. 제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또 상패 당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대부분 실패하는데 이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지 한번 다들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저는 사실 이런 멘탈이나 음, 주식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 투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은 많이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시면은 조회수는 적지만 꼭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걸로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 LF 3% 넘게 빠질 때 좀 더 매수를 했습니다. 조금씩 많이는 지금 하지는 못하는 현금 비중이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 또 거시적인 부분에서 잠시 떨어져서 얘기를 해보면 전기차의 방향성 사실 위로 정해져 있고 공급 배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해주고 지금 사람마다 다 의견이 지금 다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숫자의 예측치 대비 지금 더 많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그 사람들의 기대를 더 넘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흐름은 거스를 수 없고 결국은 다시 숫자로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숫자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요즘에 공시 알람 같은 것들을 제가 해놨는데, 알람을 요즘에 주주총회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떠가지고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LNF 수주 공시를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주 공시를. 그래서 이 관련해서 언제 나올지 이런 것들도 한번 예상을 해보는 영상을 지금 찍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여러 가지 매수하시는 원인들이 있을 텐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분명히 구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당장 전쟁이 이제 워낙 어, 이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저점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좀 안가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꼭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이기는 게임 그 우상향 섹터의 힘을 꼭 누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 요즘에 원자료에 대한 워낙 이슈가 많은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국내 접체도 원자료 값이 상승하는 것들이 어느 당연히 안 좋죠. 근데 국내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굳이 좋은 점을 찾다고 하면은 저희 뭐 3사도 있고 CATL도 있고 뭐 이런 정도의 뭐 파나소닉 있고 경쟁자들이 아직은 많지 않은데 노스볼트 같은 애들이나 미국에도 뭐 신생 업체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이런 부분 애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 것이다. 왜냐면 아직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가격에 더욱 원재료 수급에 경쟁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용 같은 게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생 업체들한테 불리하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뭐 25년도 이후를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쪽들은 더 수주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업체가 굳이 더 유리하다. 이런 뉴스도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그 뉴스가 또 많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오늘 16일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은 밤이니까 뭐 내일 16일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 거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어느 정도 글로벌 은행들과 합의가 된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좀 뉴스를 보게 되면 세계 니켈 시장 혼란 끝날 때 끝날까? 영국 예레미 니켈 시장이 16일 거래가 재개한다. 좀 더 한번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재개한다. 그래서 제한폭을 둔다. 니켈은 최소 플러스 마이너스 5% 되고 추후 제한폭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니켈 거래도 점검한다. 그래서 정지 협정을 맺고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고 추가적인 마진콜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칭산그룹이 문제였죠. 그래서 대출 약정 체결을 협의 중이다. 뭐 4조짜리 니켈 거래도 취소시켰고 우려됐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장이 하락폭하면서 어, 이제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전쟁이라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는 불안하지만 이제 과대 상승했던 부분이 이 전쟁이 있고 이런 투기 자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또 하나의 사실 악재가 나왔었죠. 이제 중국 선전시가 IT 공급망의 사실 실리콘밸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여기는 BYD 배터리 회사들도 있고 미국 뭐 애플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폭스콘도 있고 그리고 뭐 한 저희 BYD 같은 배터리 회사도 있기 때문에 첨보 같은 것도 어떻게 똑같이 하락했죠. 저도 처음에는 사실 몰랐어요. 갑자기 첨보가 안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중국향으로 비중이 큰 첨보 같은 경우 안 떨어지는 거 봐라. 이런 거를 하는데 갑자기 어저께 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어서 이 락다운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빠졌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뭐 댓글로도 좋은 이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고 폭스컨도 가동이 중단되면서 미국 테크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갑자기 근데 생각하시는 게 표면적으로는 오미크론이 중국이 물론 뭐 5천 명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락다운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뭐 락다운 안 하고 요즘에 다 푸는 상황인데 얘네들 왜 락다운하지? 이런 의심도 있는데 물론 이제 1차적으로 겉으로 보일 때는 이 락다운 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라고 보이는데 지금 혹시 그 물밑에 다른 지금 원래 미중 지금 분쟁이 장난 아니죠. 러시아 때문에 더 커졌는데 이런 걸 다른 원인이 중국에서 미국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너네들 이거 우리 잘못하게 건드리면은 너네도 피해 볼 수 있어 이런 협박은 아닌 건지 이거를 상징적인 선전시 쪽을 블락시킨 건 아닌지 락다운 시킨 건 아닌지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 참고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죠 사실.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첩첩산중으로 이렇게 중국까지 뭐 영향을 걸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니켈 상승 영향을 점검해 본다라고 해서 뭐 매장량 많다. 그런데 수급 상황을 벗어난 다소 비이성적인 상승이다. 실제 수급과는 무관하게 투기 자본도 있었고 이탈 우려도 있었다.
그래서 니켈 가격 급등에 양극재 업체들은 니켈 매입량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고, 양극재 업체들의 평균 니켈 재고량은 1개월분으로 일정 수준의 버퍼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빨리 해결이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뭐 당연히 점진적인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만 안 오르고 이제 적당히 올라가는 부분은 가공비 절감, 규모의 경제가 워낙 많이 지금 뭐 10만, 20만 원, 에코피 같은 경우는 50만 톤까지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합산 비용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상승 곡선, 니켈 상승 곡선이 오면은 방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여기 참고적으로 니켈 매장과 점유율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7%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 같은 경우는 10%를 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인도네시아, 호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호주 같은 경우는 좀 선진국이다 보니까 채산성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실제 생산을 안 하던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니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생산을 더 생산성이 안 나오던 이게 인력 같은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안 나오는 것들은 하지 않았었는데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니켈 값이 많이 더 올랐으니까 그래도 우상향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이런 것도 채굴을 더 확대할 것이니까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지금 뭐 채굴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생산을 더 많이 할 것이다 해서 이 곡선이 뭐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만 없다고 하면. 또한 이제 최보영 애널리스트 얘기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쪽은 좀 더 2차전지 섹터를 보수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전 지역에 락다운도 있고 뭐 이제 유럽 생산 기지까지도 폴란드까지도 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불안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의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이고요. 그런데 뭐 2차전지 비즈니스 사이클은 IT처럼 1, 2년 짧은 게 아니고 수주부터 3년 증설 이후 7년 이상의 공급으로 10년이 소요되는 거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 뭐 30배 내년도 뭐 30배 정도 평균 이상을 많이 받아왔던 밸류에이션인데 지금 20배까지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더 가격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중형급 전기차 기준으로 해서 2차전지 셀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고 메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양극재는 6%. 전체 차에서 양극재만 봤을 때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6% 정도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니켈 가격이 상승해서 이제 1,000달러 정도가 인상이 됐다고 하면은 한 차량 값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숫자일 것 같아요. 그런데 200만 원 올랐다고 해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00만 원 이걸 핑계로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더 올렸는데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있는 건 아닌데 테슬라는 또 워낙 지금 구매자, 공급자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공급자인 테슬라가 더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전가를 또 한 거고요. 그래서 점진적인 공급 완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제 그 호주 같은 애들의 경제성이 타당하지 않은 광산의 가동이 시작되면서 점진적인 공급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까지 뭐 셀리메커의 요청한 물량 조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 부분 이 표는 또 괜찮은 표 같더라고요. 배터리 셀이 차량 기준 차량 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에서 차지하는 재료비 비중인데 인건비 이런 것들이 30%, 양극재가 28%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배터리 기준으로는 전체 차량 기준으로는 양극재가 한 6% 정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뭐 2% 차지만 이 6% 저희가 이 정도 숫자를 좀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로 배터리 안에서는 뭐 30% 이상씩은 양극재가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듯 오늘의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은 뭐 진짜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전쟁 이슈가 또 워낙들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항상 개미들은 이럴 때
포기하고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항상 그 히스토리를 돌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들이 다 무서워할 때 분할 매수하지 않으면 이 시장을 떠나면 이 오를 때 또 뒤늦게 후회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뭐 제가 강요를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경험 삼아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지만 뭐 이런 오늘 상승 그 조금만 최악의 상황까지 한 번 더 안 빠진 것을 뭐 위로 아닌 위로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 리포트들 함께 같이 보면서 한번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은 시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